이번에는 K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12월 지금 연말이잖아요. 미국에서는 블랙 프라이데이니까 최대 할인 행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. 그런데 아마존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에서 판매된 1위에서 3위의 뷰티 제품이 모두 다 한국 제품이었다고 합니다. K-뷰티 정말 지금 미국에서는 인기가 대단한 것 같아요. 그렇죠. 또 K-뷰티도 진화하고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. 네. 원래 석권했던 게 선크림 계열이었었는데 지금 아마존 불프대를 놓고 보면 저렇게 뭐 콜라겐 나이트 마스크라든가 패드라든가 젤 크림뿐만이 아니라 이제 디바이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K-뷰티가 요즘에는 이제 피부 관리를 하는 기기 네. 아시죠? 뭐 APR의 메디큐브라든가 이런 부분들 디바이스까지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점. 그리고 이번에 10위권을 놓고 보면 헤어 케어 관련한 이제 헤어까지도 이게 점점 갔어요. 확전이 되고 네. 있어서 이제 가성비 좋은 선크림의 K-뷰티가 아니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게 초점인 것 같고요. 네. 마지막 장벽은 색조죠. 색조는 워낙 프랑스가 이제 꽉 잡고 있기는 네. 한데 K-뷰티의 마지막 타겟은 우리가 색조까지 가서 뭐 로레알이라든가 시슬리까지 이제 무너뜨리고 가는 것이 우리의 또 마지막 목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. 경주 에이펙에 왔었던 백악관 최연소 대변인 레빗 아시죠? 많이 방송에 나오는데요. 이 분이 한국 와서 쇼핑한 얘기를 SNS에 올렸었거든요. 이 영향도 좀 있었다고 해요. 네, 팔로워를 봤더니 264만 명. 예, 되게 인플루언서적인 네. 성격도 갖고 있는 네. 사람 같고요. 이 사람이 모공 패드를 포함한 K-뷰티 제품을 13종을 구매해서 그냥 구매한 것뿐만이 아니고 인스타에 사진을 올려서 네, 지금 화면에 나오고 네, 있어요. 그래서 이게 네. 굉장히 주목을 받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저분이 갖고 계신 영향력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미국은 사실 우리나라랑 다르게 조금 더 어떤 셀럽들이 어떤 화장품을 쓰는지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고 따라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. 네. 우리나라 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개인만의 톤낸 매너를 잘 찾으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영향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이 백악관 대변인도 쇼핑을 하더니 지금 CJ 올리브영의 외국인 매출이 1조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. 2022년 비교했더니 26배나 증가를 해서 지금 거의 관광지가 됐어요, 여기는. 그렇습니다. 뭐 올리브영은 그리고 이제 상장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정도 레벨이 상장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? 근데 상장을 시킬까? 뭐 CJ와 합병을 할까? 여기에 대한 뭐 주식 투자적 관점도 이유가 있고요. 뭐 실적이라 이런 것은 글쎄요. 성장대가 언제 꺾일지는 좀 장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. 네, 올리브영 영업 비밀이 근데 또 있다고 합니다. 뭐 손님이 들어와도 쳐다보지도 않는다. 이게 또 하나의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도 전해져요. 제가 이제 여기 기사를 읽다가 되게 빵 터진 부분이 있는데요. 의도된 무관심 전략은 10대 청소년은 물론 40대 중년 남성층도 올리브영으로 끌어들였다. 근데 저도 생각해봤어요. 그래서 제가 백화점의 화장품 코너에 갈 때랑 올리브영을 갈 때 언제 더 마음이 편한가를 생각해봤더니 말 안 걸어주는데. 올리브영이 편해요. 백화점에 가면 너무 주변에서 권유를 많이 하셔갖고 오히려 약간 네. 부담스러울 저 같은 아저씨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거든요. 그래서 올리브영의 그런 츤데레 전략 일정 부분 하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니까 마음껏 써도 눈치를 안 보이니. 네, 맞습니다. 그런 오히려 효과가. 그러다 보면 네. 물건을 더 집게 되거든요. K-뷰티에 이어서 K-컬처 인기 소식 저희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. 국립중앙박물관 이야기 잠깐 해볼게요. 이게 애니메이션 캐대원 열풍을 등에 업고 엄청나요. K-컬처의 중심지가 됐는데 관람객 수가 올해 들어서 600만 명을 돌파할 것이다.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. 정말 많이들 오는 것 같아요. 외국인들도. 저도 거의 한 주마다 이거 관람객 수를 이제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. 네. 국립중앙박물관 우리가 국중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? 여러분 우리 국중박이 세계 5대 박물관에 일단 들었고요. 네. 지금 마지막 날짜가 좀 부족해서 그렇지 네. 이미 4위인데 3위까지 한번 노려볼까? 왜냐하면 누가 뭐래도 이제 전체 박물관 1위는 르브르를 쫓아갈 수가 없고요. 이미 11월까지 르브르는 870만 관람객이기 때문에 네. 여기 이제 완벽한 1등이고요. 두 번째 2등이 바티칸인데 바티칸이 680만이거든요. 여기도 쫓아가기가 좀 힘든데 영국이 640만 정도란 말이거든요. 3위. 네. 그리고 4위가 우리, 5위가 메트로폴리탄인데 메트로폴리탄은 제꼈고요. 제꼈네요.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? 4위 박물관인데 네. 마지막 남은 3주 동안에 정말 많은 외국 관람객과 이 캐대원의 열풍으로 오게 된다면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영국 박물관, 이 대영 제국 박물관을 한번 제끼고 세계 3위의 박물관으로 좀 올라갈 수 있기를 또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참 반가운 소식인데요. 그런데 이렇게 인기가 많다 보니까 박물관을 유료화시키겠다. 지금은 무료거든요. 근데 유료화 전환 얘기가 들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. 해외 박물관들은
돈을 대부분 내나요? 주로 지금 말씀하신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박물관은 대부분 내고 있습니다. 네.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, 미술관이죠. 여기는 $30, 우리나라 돈은 한 4만 원 넘는 돈을 내야 되고요. 그리고 바티칸 박물관도 말씀해 주셨지만 여기도 20유로, 한 3만 원 넘는 돈을 내야 됩니다. 어떻게 보면 4만 원, 3만 원이라는 게 큰 금액일 수도 있지만 네. 또 한편으로는 생각해 보면 그것을 통해서 그 박물관의 퀄리티를 유지하고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네. 같고요. 그리고 오히려 이런 금액이 부담되시는 분들에게는 혜택을 드리는 방식으로 가는 것도 또 하나의 방식 같습니다. 네, 외국인 관람객이 우리 문화유산을 홍보해주는 효과도 있으니까요. 좀 잘 판단됐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경제라이브는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. 허준영 교수, 정철진 경제평론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